지난 영상에서 돈 공부는 처음이라를 통해 기본인 부자 수업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은 보다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고 좋은 후속자 돈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부는 어떻게 설계할까요? 집을 짓기 위해서도 철저한 설계 도면이 필요하듯이 영원한 부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도 투자의 종류, 규모, 시기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처법 등을 정확하게 자세히 계획하는 과정이 바로 부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인데요. 전문가가 금리, 환율, 기업 가치를 떠들 때 투자자는 자신만의 부의 시나리오를 써야 합니다. 그럼 이 부의 시나리오 쓰는 법을 살펴볼게요. 먼저 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일자 모르고 얻는 수익은 전부 독이다. 크게 돈을 잃었던 이들의 공통점은 잘 모르는 채로 돈을 벌었고 그 기억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입니다. 모르고 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손해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으로 버는 돈은 영원한 돈이고 영원한 돈은 시대가 아닌 스스로가 만드는 돈이다. 그렇게 꾸준히 버는 영원한 돈을 우리는 부라고 합니다. 투자자는 많은 것을 다양하게 학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살 것인가 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내려줄 재료를 찾아 공부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다음은 돈을 만들어줄 통로를 찾습니다. 이자 영원한 돈을 만들어줄 이름 지수. 지수 꽃 아니고 지수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같은 재료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투자자에게는 인맥 네트워크가, 어떤 투자자에게는 재무제표가, 어떤 투자자에게는 차트에 나오는 패턴이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김종봉 대표는 많은 재료 중에서 지수를 통해 수익을 얻었고 투자자로 성장하면서 지수를 공부한다면 원하는 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공부해야 하는 지수는 코스피 지수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라면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겠네요. 경제 규모와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기업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수출하고 내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면 기업의 가치는 높아지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런 기업이 많아지면 지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지요. 반대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기업의 가치는 낮아지고 주가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주식은 실물 경제보다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에 이런 기업이 많아지면 지수는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기업의 실적을 예상할 수 있고 기업의 실적은 그 나라의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자가 강연 중에서 자주 받았던 질문 중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창업을 할 거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내 생각만으로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 왜 그 상품을 팔 것인지, 어떻게 팔 것인지를 고민, 스스로를 깨닫게 되면 자신을 많이 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영업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썸네일을 만들고 어그로를 끌어서 자신의 채널에 오게 하는 과정 등이 영업이 되는 겁니다. 주식 계좌를 파서 매매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며 잘못된 매매는 반성하고 수정하며 다시 도전하는 그 과정도 역시 영업이겠지요. 맡은 바 일을 해야 한다. 회사에 잘해야 한다.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에서 벗어나 나를 팔아야 한다. 자신에게 잘해야 한다.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로 인생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3장에서는 인간은 물건이 아닌 욕망을 매매한다고 하는데요.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가려진 인간의 욕망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지수는 특정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일까? 왜 지수의 모양은 반복되는 것일까? 왜 투자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를 고민하며 투자하며 했던 많은 생각과 경험을 통해 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실수를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하며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투자물의 가격은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칙이나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상품과 절묘하게 결합하여 반복된 사이클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의 가치를 100원에서 150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회사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 아무리 높게 잡아도 150원짜리이며 아무리 싸게 잡아도 100원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가 150원을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에게 모종의 기대가 생깁니다. 너도 나도 이 회사의 주식을 사려 하고 수요가 폭발하며 가격은 더욱 오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 회사의 실제 가치보단 묻지마 투자가 이어집니다. 150원짜리 회사가 어느 순간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이 되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계점이 오겠죠. 이 시기에는 회사를 싸게 산 사람들이 슬슬 주식을 정리해 이익으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이 회사의 가장 낮은 적정 가격인 100원에 도달하게 되면 분명 그 가격은 적정 가격이지만 혹시 이 회사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부족하지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급속도로 팔기 시작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죠. 회사는 실제 가치보다 한없이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어느 기점이 오면 이성을 찾은 사람들이 회사의 원래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가치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 깨달은 사람들은 다시 이 회사의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도 가격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반복되는 투자물의 사이클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인간의 탐욕과 돈을 잃기 싫은 인간의 공포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실제 가치가 변해서가 아니라 그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욕망이 변해서입니다. 결국 가장 비싼 값은 모두가 욕망으로 살 때 만들어지고 가장 싼 값은 모두가 공포심에 팔 때 만들어집니다. 욕망과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부자인 3%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인구구조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베트남과 인도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성장의 주체가 되는 시점에 있고 인도의 인구구조는 미국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책에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투자를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10권의 책으로 투자를 더 깊이 알아가길. 첫 번째, 반드시 한 권은 신간 베스트셀러가 아닌 과거에 출간된 책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출간되었지만 여전히 읽히는 책은 유행을 타지 않는 생각이 담겨 있고 책을 통해 그 사람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야. 두 번째, 하나의 투자물을 각기 다른 투자 방법으로 소개하는 책을 2권 이상 구매해라. 책으로 여러 간접 체험을 하기 위한 건데 가치 투자 혹은 기술적인 투자, 창업이라면 온라인 창업, 오프라인 창업 등으로 나누어 구매하라. 세 번째, 자신이 투자하는 투자물의 상품 가치가 내렸을 때 나온 책을 찾아라. 투자물 가격이 이미 올랐을 때 오른 이유를 설명하는 책은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반면에 투자물이 하락하는 시기에 나오는 책은 남들 대중과 다른 글쓴이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더 좋다. 네 번째, 책에서 나오는 방법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책을 골라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얻은 지식보다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 좋고 그 생각을 어떤 행동으로 현실화할지 정해주는 책이 좋다. 자, 이제 기본 컨셉을 이해했으니 설계를 시작합니다. 4장에서는 당신의 돈에 계획을 더하라.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자기 상황을 분석하고 공부를 지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 자신만의 돈의 계획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옳은 시나리오의 기준은 크게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객관성, 논리성, 수익성, 지속성입니다. 주식 투자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첫 번째, 객관성.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이 싸다라는 말과 A라는 주식이 과거 2만원 대비 지금 1만원이니까 싸다라는 말은 당연히 후자의 말이 더 객관적입니다. 객관성은 평가 대상에 내 가치가 아닌 생각을 배제하고 대상의 본질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리성. A라는 주식이 과거 2만원 대비 지금 1만원이니까 싸다라는 말은 객관성이 있지만 논리성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논리성이 좋은 것인지 한 독자가 설계한 시나리오의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코스닥 지수가 50% 내렸고 지수가 회복되면 높은 확률로 따라올 수 있으니 안전하게 코스닥 종목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각자 업종이 다른 종목 A와 B와 C를 매수하겠다. 매수는 3번에 나눠서 하고 매도도 30%, 50%, 70% 3번에 나누어 실행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설명한다면 훨씬 더 논리적이게 됩니다. 또한 각자 시나리오를 만들고 나서 주위 가족, 친인척 혹은 친구들에게 공유했을 때 그들이 설득당한다면 꽤 근사한 당신만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익성. 시나리오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이므로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보통 덩치가 크면 위험이 적고 수익률이 낮고 덩치가 작으면 위험률이 크고 수익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지속성. 시나리오에 지속성이 있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반복 운영되어 꾸준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주식과 다른 여러 가지 투자물을 결합하여 지속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령 1년에 한 번만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매 방법을 한 축으로 주식 비수기엔 창업이나 영업 등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다른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잦은 매매와 손실에 대해 비교적 무덤덤한 사람은 단기 투자를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고 잦은 매매와 손실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장기 투자를 공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신의 시나리오가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마지막으로 검증을 통해 최종 검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증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분석하고 뜯어보며 혹시라도 발견하지 못한 오류나 혹시라도 놓쳤던 변수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는 절대 추상화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영감으로 붓 한 번을 획 긋고 만들어지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수천 번의 붓줄과 수정을 거친 후에야 완성되는 정밀화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저자의 돈의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5장 JB가 쓴 돈의 시나리오 공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투자를 실행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결국 당신은 어디에서 사고 팔겠습니까? 를 결정하기 위한 행동이 투자자의 행동입니다. 그럼 싸게 사는 자리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늘 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5번의 하락장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죠. 1번의 붕괴, IMF, IT 버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코로나, 위 5번의 위기 외에도 지난 40년간 많은 다른 하락의 징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으로 위기를 막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끝으로 더는 위기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수가 폭락하면 자연스럽게 그 하락장에 위기의 이름이 붙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 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고민하면 됩니다. 하락장은 반드시 위기와 함께 온다는 것. 그 위기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위기의 이름이 붙여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만 고민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싸게 사는 자리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두 번째, 모든 위기는 끝난 이후 최소 1년은 급등한다입니다. 한국 시장은 지금까지 위기 이후 최소한 50%의 지수 상승이 나왔고 몇 년이 지나면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패턴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죠. 위기일 때 매수한 후 1년 이상 보유하며 수익이 50% 이상 나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따라서 지수를 활용하여 발견한 싸게 사는 시점은 시나리오의 재료로 충분하다는 게 검증되었습니다. 반토막 시나리오. 반토막이 되었을 때 수익을 얻겠다는 목표를 시나리오에 적고 다음에 6가지 주제를 수치화했습니다. 언제 살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매도 전략,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 모든 지수는 고점 대비하여 마이너스 50% 부근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지수가 반토막이 났을 때 사면 됩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 ELS, ETF, 펀드, 주식, 선물 등 지수 이상의 수익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얼마나 살 것인가? 20, 30대는 전체 자산의 50%까지, 40, 50대는 전체 자산의 30%까지 등등. 만약 당신이 많은 준비를 했고 확신이 생긴다면 비중을 더 높여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50%의 위기 이후 덜 빠질수록 일괄 시나리오가 유리하고 50%의 위기 이후 더 빠질수록 분할 시나리오가 유리합니다. 위기의 종류로 50% 이상 빠지는 위기인지 아니면 50% 부분에서 멈추는 위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험은 크게 시장이 주는 위험과 투자물이 주는 위험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식시장에 A라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주식시장은 시장이며 A라는 기업은 투자물이다. 만약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A라는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으면 이것은 시장이 주는 위험이다. A라는 기업의 가치, 즉 투자물의 가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가치, 즉 시장의 리스크로 하락한 것이다. 만약 A라는 기업의 횡령 배임으로 주가가 하락했으면 이는 투자물이 주는 위험이다. 전체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A 기업의 잘못, 즉 투자물의 리스크로 인해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둘 중에선 당연히 시장이 주는 리스크가 좋은데 시장이 주는 위험은 시장이 회복되면 빠르게 회복하지만 반대로 투자물 그 자체가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우리나라를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투자물로 생각하고 동시에 모든 지수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시장이라고 생각해보자. 만약 세계 경제가 흔들려서 우리에게도 위기가 왔다면 이는 시장이 주는 위기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마이너스 50% 직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위기가 우리나라의 문제라면 이는 투자물이 주는 위기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마이너스 50% 이후에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추천하는 비중은 3분할 매매법이다.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위기라면 50%, 25%, 25%의 순으로, 내부의 요인으로 인한 위기라면 30%, 30%, 40% 순으로, 혹시라도 제2의 국가부도 사태가 온 것이면 25%, 25%, 50% 순으로 매매하면 좋다. 사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매도 전략. 매도에 대한 준비는 매수하기 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만들어둬야 합니다.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사실 매우 다릅니다. 두 가지 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분할 매수는 최초에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나눠서 매수하는 경우이며 물타기는 그저 내가 산 주식이 너무 많이 내려왔기에 매수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실력이 쌓이고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매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실제 전업 투자자 중 매수의 기술보다는 매도의 기술을 익히고 성공에 가까워진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않습니다. 세 가지 기준에서 매도를 고민하십시오. 첫 번째, 처음 만든 시나리오를 지키려는 노력. 시나리오에서의 전략은 여러 검증을 거친 것이므로 최선의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도가를 수정하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시나리오 자체를 수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려 매도가를 수정하여 자신의 시나리오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실수를 인정하려는 노력. 시나리오대로 행하지 않았던 잘못을 인정하고 손실이더라도 매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려는 노력. 100% 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50% 이상 반등하는 모습도 많지만 이런 달콤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최악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30%의 수익이 날 때부터 분할하여 매도합니다. 30% 수익이 났을 때 보유한 주식의 30%를, 50%의 수익이 났을 때 나머지 30%를, 70% 수익이 났을 때 나머지 40%를 매도합니다. 단 30% 수익이 난 종목이 다시 하락하여 나의 매수가를 이탈하는 경우 전량 매도를 하며 다음 하락을 기다리십시오. 코스트 에버리징 시나리오. 매월 자신의 소득 10%를 투자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60개월 동안 같은 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만 원씩 투자하면 됩니다. 목표 수익률은 10%, 20%, 30%, 40%, 50%로 설정합니다. 총 5번의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20%씩을 매도합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씩 20번을 납입하고 10% 수익을 얻었다면 원금이 600만 원, 수익이 60만 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660만 원 중 20%인 132만 원을 인출하는 것이죠. 인출된 금액은 따로 모아두면서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해 나갑니다. 만약 20% 수익선이 오지 않고 다시 마이너스 수익률이 된다면 목표 수익률을 리셋하고 다시 10% 구간에서부터 매도하면 됩니다. 가령 10% 수익을 보고 난 뒤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었다면 걱정하지 말고 다시 10% 수익이 났을 때 20%를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자금을 지속해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다시 10% 수익 구간이 60개월 안에 나오게 됩니다. 투자자로 성공한 모든 이의 이야기에는 돈이 되지 않는 일에 보낸 수많은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 그 시기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돈이 되지 않는 일에 보낸 수많은 시간을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그래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체 구간입니다. 다음에 그래프를 이해하고 반드시 두 가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론과 실전 경험을 동시에 습득하며 돈이 되지 않는 기간을 견뎌야 합니다. 계단의 세로 구간보다는 가로 구간을 들여다보고 그 구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묵묵히 지나갈 각오를 세우는 것. 이것이 부자의 돈을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가로 구간을 지날 때는 수익 실현이 아닌 손실 방지를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정체 구간을 지나야만 합니다. 이 정체 구간에서 역시 끊임없는 실행과 검증을 해야 하지요. 우리는 항상 시장이 어디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상승기인지 하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준비 없이 맞았다면 미련 없이 그 시기를 버리라는 것이죠. 미련을 가지고 그 시기에 합류해 본들 결코 부를 만드는 마법 같은 시나리오를 손에 넣지 못합니다. 부지런히 자신이 속한 시기의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승기라면 하락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고 하락기라면 상승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죠.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은 사용되는 가치이고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은 소모되는 가치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시간을 소모하고 있기에 불안하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이 부에 대한 자기만의 시나리오가 불행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임을 확신해야 합니다.